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강남과 강북 아파트 가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물론 강남 지역의 아파트, 그러니까 집값이요, 강북 지역보다는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비록 지금 강북 지역에 살더라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래도 강남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꿈과 기대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강남 진입이라는 것이, 입성이라는 것이 어쩌면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만큼 강북과 강남 지역의 집값이 점점 더 벌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요,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그 집값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영상에는 왜 이렇게 집값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가 벌어졌는지, 그 금액과 그다음에 벌어지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봐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과 강남, 강남과 강북 아파트 가격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KB부동산 리브원에 의하면요, 2022년 5월 기준으로 중형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형 아파트는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에서 102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평형으로 얘기할 때 한 30평형대, 그러니까 33평형에서부터 39평형 그 사이의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그 한강 이남 지역,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은 18억 9,970만 원이고요. 한강 이북, 그러니까 강북 지역이 되겠죠. 강북 지역은 평균가가 11억 9,89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격차가요, 7억 77만 원 가량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21년도 5월에 격차가, 그러니까 지난해죠. 작년 1년 전에 격차가 4억 6,711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1년 만에 격차가 2억 3,366만 원이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그 한강 이남, 그러니까 강남 지역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미비하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한강 이북 지역, 그러니까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직격탄을 맞아서 서울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격차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 5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을 살펴보니까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4억 9,91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은요, 4억 744만 원이었습니다. 즉 강남과 강북 지역의 중형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약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5년 후인 2022년 5월 기준으로 이 평균 가격이 얼마만큼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니까 강남 지역의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평균 9억 3,233만 원이 되었고요. 강북 지역은 6억 3,386만 원이 되었습니다. 즉 격차가 3억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 9천만 원 차이에서 3억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즉 2억 1천만 원이 전세가가 더 벌어졌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그 세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면요, 보유세 등 규제 완화 혜택이 대부분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입지가 뛰어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한동안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강남 지역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요, 이미 15억을 초과했습니다. 즉
대출 없이 집을 사고 파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금리 인상은 이런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출 안 받고 집을 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즉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겠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중형 평수의 아파트를 하더라도 10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연이어 상승하는 고금리 시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 사는 타이밍을 조금 미룬다거나 관망하는 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강남 지역은 똘똘한 한치의 선호 현상 때문에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망장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상승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관망이면서 정체기에 아니면 소폭 하락에 있는 그런 장이 되면서 가격의 벌어짐 현상은 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억 초과 대출 규제는 얼핏 보기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은행의 대출금이라는 유의자 레버리지를 활용하기보다는 임차인의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또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내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혹은 갈아타기 1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요, 집을 매수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자들처럼, 다주택자들처럼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유의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취해야 하는 포지션은 집을 사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나 선사용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은 신중했으면 합니다. 집을 샀는데 금리가 상승해서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은행에 유의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당부드리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관망장에서는 선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영끌 매수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향후에 10억 초과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강북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경험상 고금리장에서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저금리장에서는 유이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거주 목적의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금리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